첫 번째 주제는 김치입니다. 김치는 누구나 담죠. 근데 들어가서 보면 김치를 언제부터 담았냐면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서 살얼음이 살살 얼을 때 0도 정도 됐을 때나 또는 서리가 한번 내린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담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김치를 여름에 담아도 되고, 물론 여름에도 담아요. 지금은 사계절 다 담고, 가을에 김장 배추를 담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온 발효예요. 0도에 접근돼 있는 차가운 발효가 김치 발효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소금을 이용하는 발효예요. 천일염이라는 소금을 이용하는 발효인데, 우리나라에는 천일염이 있기 때문에 김치 같은 또는 식혜 같은 이런 발효식품들이 나왔지만 천일염이 없는 지역에는 발효식품이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훈제를 하거나 아니면 소금을 가지고 같이 훈제를 할 때 같이 섞어서 쓰거나 이런 식의 음식 저장 방법이 있었지, 우리처럼 발효라는 방식으로 음식을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온이면서 천일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천일염에 기가 막힌 키가 들어있는데, 이 천일염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그러니까 염소도 인체에 필요합니다. 나트륨도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요, 칼륨도 필요하고요, 칼슘도 필요하고요, 황도 필요해요. 인체에는 각기 이 미량 요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있는데, 이건 사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하냐면 미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증식하려고 하면 그 미네랄이 없이는 미생물 증식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암염으로 가지고 담으면 김치가 발효가 안 되고 쓰고 물끄러져요. 옛날 한때 우리나라 김치를 담았을 때 막 쓴 김치 이런 거 나왔을 때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암염을 녹여서 천일염으로 변경해서 나올 때가 잠시 있었어요. 그런 그 미량 요소가 안 들어있는 미네랄은, 염은 뭐가 되냐면 발효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치가 뭐냐면 10% 이상의 NaCl을 뺀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이 10% 이상인 소금이래야지 뭐가 되냐면 발효가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김치를 담을 때 무엇을 하냐면 소금에다가 물을 빼죠. 숨을 죽이는 일을 하죠. 이때 사용하는 소금이 전체 물량의 4.5% 정도의 염도만 유지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탈수가 돼요. 바닷물이 3%예요. 그래서 탈수라는 과정을 거쳐요. 왜? 그냥 남으면 되지 왜 탈수를 하냐고요. 이것들이 다 뭘로 가는 거냐면 발효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온도가 얼마 미치어야 돼. 미네랄이 몇 프로여야 돼. 그 다음에 습도가 얼마여야 돼. 이걸 맞추는 것이 김치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김치가 지금처럼 파, 마늘, 뭐 온갖 양념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파, 마늘, 고춧가루를. 왜? 맛있으라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니까, 또는 발효를 정상적으로 유도해주기 위해서. 마늘을 가지고 김치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같은 유기유황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들어와서 인체에 건강을 지켜주고 세포를 결합시켜주고 건강한 몸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능도 하냐면 부패균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그것이 마늘을 집어넣으면 뭐냐면 김치가 부패되는 걸 막아주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넣는 소재들도 뭐냐면
기능성을 추가하는 것 플러스 뭐냐면 김치 발효를 잘 되게 하는 소재들을 선별해서 이것저것들을 넣어서 김치라는 발효를 들어가요. 김치라는 발효를 들어가서 보니 뭐가 되냐면 주물이고 거기다가 온갖 양념과 속물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차곡차곡 재요. 물김치는 물론 물이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김치는 된장 정도의 습도예요. 김치를 붕 띄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맛이 안 들어요. 그래서 꼭꼭 싸갖고 차곡차곡 쌓아서 된장도 이렇게 꼭꼭 쟁이는 것처럼 김치도 꽉꽉 쟁여서 딱 놓고 돌 같은 걸 딱 눌러서 그 습도를 유지하게 해줘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반습식이에요. 습식은 국물김치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인 발효에서는 습식 발효를 하는데 김치는 된장처럼 반습식 발효를 하고 있는 조건인 거예요. 김치를 처음에 발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막 소금하고 주무르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루 정도나 반나절 정도를 방치를 하죠. 상온에서. 바로 김치 냉장고로 집어넣으면 맛이 안 나요. 조금씩 머무르면서 공기를 쐬는 발효를 한 이후에 뭐냐면 일반 발효와 김치 발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김치는 젖산균을 이용하는 현기 발효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 발효에서는 효모균을 이용해요. 젖산균도 효모균에 속하는 아이지만 훨씬 더 크고 길어요. 힘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현기성에서 젖산균을 활용할 때 어떤 장점이 나오냐면 섬유소를 깨요. 섬유소를 깨므로써 식물체에 들어있는 탄소 성분들 그걸 깨고 거기서 무엇을 얻어내냐면 면역력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치는 뭐냐면 꼭꼭 쟁여서 공기가 잘 안 통하는 발효를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완전 염기는 아니에요. 완전 염기는 아니고 숨은 쉬어요. 그런데 호기성처럼 숨을 많이 쉬는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기화 시켜서 발효를 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속부터 맛있어져요. 김치를 우리가 딱 만든 다음에 위에 아니고 처음 먹을 때는 걷어내고 속에 거를 빼서 먹죠. 왜냐하면 김치 발효는 내부에서도 맛이 들어와요. 바깥에서부터 맛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 발효나 이런 건 바깥에서부터 발효가 돼서 들어가요. 근데 연 발효나 김치 발효는 뭐냐면 내부에서부터 발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발효 패턴이 전혀 다른 것이 기본적으로 김치 발효고요. 그러면은 김치 발효에 쓰이는 소재들을 하나하나 조금 좀 찝으면서 다시 김치 발효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